자, 6p2의 값을 구해볼게요. 6 곱하기 5죠. 그래서 답은 30.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예요. 그때 시컨트 세타를 구해보래요. 역수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미트 값을 구해볼게요. 분자를 보면 2에 5x 승 빼기 1 있어요. 그럼 분모에 5x가 있어야 극한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자, 대신에 여기 분자에도 5x 곱해주고 3x를 옆으로 떼서 써주면, 자, 이 부분은 극한값이 1로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긴 약분하고 x를 0으로 보내면 3분의 5로 수렴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리미트 어떤 값이 0으로 가고 있을 때 a의 별승 빼기 1, 이거를 별로 나눠주게 되면 ln a로 수렴한다 이거죠. 이 중에서 a가 2인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는 ln 2가 되니까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라는데, 이 극한값은 f'파이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도함수 f'x를 구해봅시다. 미분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예요. 따라서 f'파이는요 2분의 1 빼기 1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리미트 어떤 값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 값이 f'a죠. 자, 이거하고, 자, 도함수 공식. 자, 이 문제에서 사용된 공식은 x의 n승의 미분이 nxn-1이다. 이것과 사인의 미분은 코사인이다. 이런 공식이 사용된 겁니다. 자, 함수 y는 lnx 빼기 a 더하기 b, 이것의 그래프는 2,5를 지난대요. 그럼 뭐 식에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죠. 5는 ln 2 빼기 a 더하기 b. 자, 이런 1번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직선 x는 1을 점근선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이동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근선이 x는 1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라고. 따라서 a가 1이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식에다가 a에다 1 집어넣어서 b를 구하면 b는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자, 지수 함수, 이거 지수가 아니죠, 로그죠. 로그 함수,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자, 이 얘기하고 그 다음 뭐 로그 계산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용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해볼게요.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를 t로 치환하면 적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해보면 좌변은 2x dx, 우변은 dt. 자, x가 0에서 루트 3까지 변할 때 t는,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t는 1이고요. x에다 루트 3 넣으면 t는 4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정적분을 t로 치환해보면 1에서 4까지 2x dx는 dt, 그 다음 루트 x제곱 더하기1은 루트 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얘는 t의 2분의 1승이야. 적분을 해보면 t의 2분의 3승, 차수 하나 올려주고 앞에다가 올려준 차수의 역수 곱해주고요. 1, 4. 자, 3분의 2에 4라는 건 2의 제곱이죠. 그거에 2분의 3승 빼기 3분의 2 곱하기 1. 그러므로 3분의 16 빼기 3분의 2가 돼서요.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4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 문제 키포인트는 치환적분인데요. 치환적분할 때 주의사항은
자, 무엇을 치환할지를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치환하려는 식이 있을 거거든. 자, 치환한 식의 미분 결과가 dx 옆에 곱해지도록 그렇게 치환해 주는 거죠. 이때 치환적분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ln ax 더하기 b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2일 때 f2를 구해보래요. 자, 뭐 갖다 넣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ax 더하기 b가 2래요. 자,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거든? 그럼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자, 이 값이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 이거 극한 계산하면 x 0으로 보내면 ln b죠? ln b가 0이고요. 그러므로 b가 1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에다 1을 넣어서 이 식을 다시 써볼 거야. 리미트 x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ax, 그 다음 여기 분모에 x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씁시다. ax라고 해주고 곱하기 a는 2. 자, 이렇게 써주면 이 부분의 극한값이 1로 수렴을 해요. 따라서 a는 2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fx는 ln 2x 플러스 1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f2는 ln 5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극한계산, 함수의 극한계산 중에 로그 극한이죠. x가 0으로 갈 때, 자, 별이라고 할게요. 별이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더하기 별, 이거를 별로 나눠주면 이거 ln a분의 1로 수렴해요. 자, 이 중에서 밑이 2인 경우에는 ln 1 더하기 별 같은 경우는요, a에다 2를 넣어보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랑 그 극한의 성질 중에 리미트 f분의 g가 이게 수렴하고, 그리고 리미트 f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되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극한의 기본 성질이 사용이 되었죠. 좌표 평면에서 분수함수 이거 위의 점 2분의 3,2에서의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y는 x 빼기 1분의 1 그래프, 자, 뭐 점근선이 x는 1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여기 1이고요. 자, 근데 이 그래프 위의 점 2분의 3,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래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어질 거야.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삼각형이죠? 이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건데요.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면 돼요. 자, 이거는 y는 x 빼기 1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미분을 해보면 y'은 마이너스 x 빼기 1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2분의 3 빼기 1은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4 지나는 점 2분의 3,2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 자, 8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y절편이 8이고 여기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접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점 a, fa에서 접하는 접선, 이 접선은 기울기가 f'a이기 때문에요. 접선의 방정식은 f'a, x 빼기 a 더하기 fa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 탁자에 5개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고요. 1학년 2명. 1학년을 A1, A2. 2학년은 B1, B2 이렇게 표현할게요. 3학년은 C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 명이 모두 이 5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1학년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얘네를 묶어버려서 하나로 보고 그럼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볼 거냐면 4명 있다고 볼 거야. 자, 그러면 이 4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 앉히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4, 즉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1, A2, B1, B2, C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하나로 봤던 이 두 사람의 묶음 있잖아. 1학년 학생들의 묶음에서 1학년 학생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바꾸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니까 12가 정답이 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는 이웃한다 문제. 이웃한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로 묶어버리고 이웃하는 애들을 하나로 묶고 그냥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묶은 그룹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한다. 자, 그리고 그거랑 이제 원순열 문제가 결합이 된 거죠. 원순열 선생님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n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 n 팩토리얼 하고 중복되는 게 n가지가 있으니까 n으로 나눠주어서 구했습니다.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일단 로그 부등식 풀 때 습관이 진수는 항상 양수다 이런 조건을 쓰고 풀면 좋겠습니다. 자, 진수가 항상 양수가 되니까 x는 1보다 크든지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등식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은 로그 2, 3 곱하기 x제곱 빼기 1이고요. 5라는 건 로그 2의 5승 32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성립을 하려면 3x제곱 빼기 1이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럼 x제곱 빼기 1이요. 3분의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므로 x제곱은 3분의 3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럼 x는 루트 3분의 루트 35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5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5에서 x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고 루트 3분의 35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35면 11점 얼마 얼마죠? 거기다 루트 씌우면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자, 얘는 3점 얼마 얼마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4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자, 로그 부등식 푸는 거죠? 로그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밑을 같게 만들고 진수를 비교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심할 거, 주의.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이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생긴 탄젠트 함수인데요. 얘가 x는 2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때 k를 구해보래요. 미분합시다. f'x. 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파이 x 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속미분 해줘야 되죠. 2파이 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분의 부호 조사를 할 건데 이 시컨트 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제곱이니까. 아니면 0, 아니면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2파이 x 더하기 a가 부호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2파이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파이분의 a야. 그리고 그 x값이 마이너스 2파이분의 a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기 때문에 자, x값이 마이너스 2파이분의 a를 기준으로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 fx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2파이분의 a일 때 극소값 k를 갖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k는 f 마이너스 2파이분의 a인데요. 자, 문제 보니까 x가 2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2분의 1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파이를 넣어주면 2분의 1이죠. f 2분의 1을 구해보면 돼요. 자, f 2분의 1은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a인데 a가 마이너스 파이였죠? 자, 그러므로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45도는 마이너스 1이죠? 4, 4분면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미분 단원에서 배운 건 미분 문제인데요. 극소값 구하는 거. 극소값 구하기. 어떻게 극소값을 구하죠?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에 fx 그래프가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f'x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고 그걸 갖고 이제 삼각함수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함수 fx가 sin 3x야.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급수값을 구해보래요. 아, 근데 이거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는 급수네요. 자, n분의 k파이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자, k가 1이면 x는 n분의 파이죠. 이거는 거의 0이에요. 왜냐면 n이 무한대 값이기 때문에. 적분구간의 시작값은 0이고요. k에다 n 집어넣어보면 x는 파이예요. 그래서 적분구간은 0부터 파이가 되고요. 자, 그럼 적분 구간의 길이가 파인데 그게 여기 있죠? 아, 그래서 그냥 얘를 정적분으로 고치면 이렇게 고쳐지네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sin 3x만 적분해주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미분하면 sin 3x가 나오냐면 자, 얘를 미분하면 돼요. 파이 넣어주고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러므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정답은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의 핵심은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은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급수 정적분을 고치는 거 할 때는 이 급수가 n분의 1과 n분의 k를 갖고 있는 급수여야 정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x와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얘가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래요. 이때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건데요. 자, 연속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의 극한값 2 코사인 x 탄젠트 x 더하기 a. 자, 이거의 극한값하고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 3a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a는 뭐 우변으로 넘겨도 되겠네. 우변으로 넘겨버릴게. 그럼 2a 2도 약분해버려도 되겠어요. 2도 약분해버려. 그러면 코사인 x.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고, 자, 근데 이 극한 계산하려고 봤더니 코사인은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0으로 가는데 탄젠트는 2분의 파이 근처에서 점근선이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0에 가까워지는 값과 무한히 커지는 값이 곱해졌을 때 이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극한이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얘를 좀 변형을 해봐야 될 거야. 자, 근데 우리 삼각함수와 관련된 극한에서는 이 부분이 0으로 가줄 때 공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극한이 0으로 가도록 2분의 파이 빼기 x를 선생님 t라고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요. t는 0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x라는 건 2분의 파이 빼기 t와 같으니까 자, 코사인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t 탄젠트 대신 x 대신에 또 2분의 파이 빼기 t를 넣어주면 자, 이 치환한 식이 이 위의 식을 치환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극한 t가 0으로 가는 상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변환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해주면 자, 얘는 sin t, 얘가 sin t, 얘는 코탄젠트 t죠. 즉 탄젠트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극한 계산하려면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주면 돼요. sin t를 t로 나눠주고 탄젠트 t도 t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되는데 요 값이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a가 1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알아냈습니다. fx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한 줄로 써도 될 것 같아요. 2 코사인 x 탄젠트 x 더하기 1 이렇게 fx를 구했고요. 자,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2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플러스 1 그러므로 2 사인 x 플러스 1이네요. fx가. 자, 그러면 2 사인 x 플러스 1 그래프는 2 사인 x 그래프를 y축으로 한 칸만큼 들어 올린 그래프니까 자,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3 지나고요. 파이일 때 1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네요. 그러므로 이 함수의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값의 합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키포인트를 보면 삼각함수 극한 자, 이런 거죠. 그 별분의 사인별 그 다음 별분의 탄젠트별 자, 별이 0으로 가고 있을 때 요 값들이 모두 1로 수렴한다. 이런 성질과 그걸 이런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환을 이용을 해서 극한식을 바꿨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찾기 이 두 가지 주제가 결합이 된 문제예요.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y는 gx 위의 점 4, g4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즉 g'4를 구해봐라 라는 소리고요. 그럼 이거는 역함수 f의 미분에다가 g4를 넣은 거 분의 1 이거랑 똑같죠. 역함수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이걸 구할 건데 일단 f'x 먼저 구해보면 3x제곱 빼기 10x 더하기 9고요. 그 다음 이제 G4를 구하고 싶은데요. G4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해보자. 그러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FK가 4다라는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제 K를 구해봅시다. K 세제곱 빼기 5K제곱 9K 빼기 9는 0 이런 식이 되거든요. K에다 얼마 넣으면 0 되죠? 3 집어넣어볼까? 27 95, 45 39, 27 빼기 9 자, 이렇게 계산하면 54구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4니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K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G4가 3이기 때문에 F' 3분의 1 이걸 구하면 되고요. 자, F' 3 구해보세요. 27 빼기 30 더하기 9니까 6이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역함수 관련된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역함수의 정의? 뭐 정의라고 얘기하자. 자, 원래 함수에다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면 역함수에다가는 b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역함수의 정의죠. 역으로 대응된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그 다음 역함수 미분. 자, 역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미분을 하고 a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래 함수의 미분에다가 f 역함수 a 값을 대입을 해준 거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과 원래 함수의 미분은 서로 역수 관계고요. 그때 대입하는 값, 역함수에다 a를 넣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역함수의 y값, 역함수의 f 역함수라는 함수의 x에다가 x값 a를 대입하면 그거에 대응된 결과 y값은 f 역함수 a거든요. 그 대응된 결과값을 f'에다 대입해준 결과의 역수, 이게 역함수 미분이에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선분 AD 위에 점 E와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있는 점 F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삼각형 ABE와 FB가 합동이래요. 똑같이 생겼다고? 자, 사각형 ABFE의 넓이는 3분의 1이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직각, 여기 직각. 합동. 그럼 여기 각도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리고 AB의 길이는 1. 그럼 뭐 BF의 길이도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질문. 탄젠트 ABF의 값을 구해보래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탄젠트 2세타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자, 여기 길이, A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ABFE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거의 2배죠. 이게 사각형의 넓이인데 얘가 3분의 1이래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럼 탄젠트 2세타는 탄젠트 배각 공식을 써주면 1 빼기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세타니까요. 1 빼기 9분의 1분의 3분의 2 분모 문제에다 9 곱하면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문제에서 사용된 거는 도형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거, 이게 먼저 사용됐어요. 이때 미지수를 세타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미지수로 두라고. 여러분이 도형 문제에서 어느 변의 길이를 모르면 보통 변의 길이를 뭐 A, 뭐 B 이런 식으로 문자로 두는데 삼각함수를 활용을 하려면 모르는 각도를 세타로 두고 그 세타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미지수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더니 나 조건으로부터 탄젠트 세타 3분의 1임을 알았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도 봤더니 삼각함수 역시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조건들도 삼각함수로 표현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삼각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 삼각함수의 배각 공식을 사용을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배각 공식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사인 배각 공식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배각 공식은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사인 세타 제곱이고요. 또는 1-2 사인 세타의 제곱도 있고요.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도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탄젠트 배각 공식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세타예요. 자, 이와 같은 배합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죠.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여기서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하고 B가 겹치는 게 1이래요. A랑 B에 겹치는 원소가 한 개만 있어요, 오직. 그 다음 A 합집합 B에는 3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 합집합 B 3개 되려면 추가로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 A에만 추가로 이렇게 있든지 뭐 혹은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있든지 혹은 B쪽에만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네.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자, 이럴 때 가능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여기에다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OC1까지. 그럼 남은 뭔가 하나 들어갔어. 여기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갔다고 치면 남은 것들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끝났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가운데 들어갈 거 OC1까지 그 다음 남은 4개 중에서 또 한 개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남은 3개 중에서 한 개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만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은 뭐 첫 번째 거는 똑같겠네요. OC1까지 하나 뽑아서 넣고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5, 6, 30이고 얘는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 자, 얘는 30이죠. 따라서 다 더해주면 120까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조합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조합 활용 문제 중에 이제 집합 관련된 문제는 뭐 벤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식으로 쓰든지 그냥 직접 막 집합 나열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상황 파악이 좀 더 수월하거든. 그러면 이제 좀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두 함수 fx랑 gx 하나는 이차함수고 하나는 로그 함수네요.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함수 y는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y는 gx 위의 점 p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요. 자, y는 fx랑 y는 gx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lnx 그래프는 여기 1,0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이 원점이 2차 함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뭐 이쪽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겠죠. 자, 근데 한 점 P에서 만나고 있대요.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두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접선 문제가 됐어요. 자, 공통 접선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파란색 공통 접선을 그려봤을 때 자, 잡고요. 이 접점 P의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런 관계식 성립을 해요. 자, FT랑 GT가 같죠. 그죠? y좌표 이 함수에서 구한 y좌표랑 이 함수에서 구한 y좌표가 똑같을 거고요. 자, F'T랑 G'T가 같을 겁니다. 두 함수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돼요. 자, 식을 써봅시다. AT 제곱은 LNT. 자, 그 다음 F'T는 EAT죠. 그 다음 G'T는 T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랑 T를 다 구해볼게요. 자, 아래식을 써보면 EAT제곱이 1이니까 AT제곱이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위식에서 AT제곱이 2분의 1이니까 LNT가 2분의 1. 즉, T는
루트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t가 루트 2니까 뭐 이런 데다 넣어볼까요? a는 2분의 1 이렇게 a 값과 t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t점의 좌표는 루트 2고요. 그 다음 이 함수는 식이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럼 빗금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넓이는 적분으로 표현해봐. 자, 0에서 루트 2까지 2차 함수 2분의 1 x제곱 dx 적분한 넓이에서 1에서 루트 2까지 lnx 로그 함수를 적분한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적분해주면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lnx 적분하려면 부분 적분 써야 되죠. 앞에 x 프라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분 적분을 써주면 x lnx 1 루트 2 빼기 인테그랄 1에서 루트 2까지 x 그대로 쓰고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여기 1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돼요. 자, 들어오면서 자, 3분의 2 루트 2 빼기 0. 그 다음 여기도 루트 2 넣어주면 2분의 루트 2 1 넣어주면 0이고요. 자, 1은 적분하면 x니까 x에다가 루트 2 넣고 1 넣은 거 빼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6분의 루트 2 또 빼기 2분의 루트 2 다음 더하기 루트 2 빼기 1. 자, 그러면 6으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6, 3, 3, 4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루트 2 빼기 3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공통접선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이 정적분 계산할 때 부분적분 계산이 활용이 됐어요. 자, 공통접선 두 함수 fx, gx가 접하게 돼서 공통접선을 그릴 수 있을 때는 자,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 t라고 뒀을 때 ft, gt가 같고 y좌표끼리 같고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될 테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4개의 비어있는 상자 A, B, C, D가 있고요. 각각의 상자에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대요. 내 상자 A, B, C, 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F15, F14, F13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야. 단 공 구별하지 않고 공을 하나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읽어봅시다. 내 상자 ABC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내 상자 ABCD에서 총 20 빼기 N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런가요? 무슨 말이죠? 상자 ABCD 4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는데 여기에 공을 먼저 5개씩을 넣어놓고 5개씩 이렇게 넣어놓고 자, 이제 지금 FN이라는 게 그 4개 상자에 N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거든? 4개 상자에 N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0 빼기 N개의 공을 꺼내버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5개씩 다 미리 넣어놓은 상태에서 20 빼기 N개의 공을 꺼내버리게 되면 남은 공의 개수가 N개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 5개씩 다 넣어놓고 20 빼기 N개의 공을 꺼낸 결과나 처음 빈 상자에다가 빈 4개 상자에다가 공을 N개 넣은 결과나 똑같으니까 뭐 경우의 수는 같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1번 N이 15인 경우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네 상자 ABCD에서 5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상자에서는 A개, 두 번째 상자에서는 B개, 세 번째 상자에서는 C개, 네 번째 상자에서는 D개, 이렇게 꺼내서 꺼낼 건데 그것들을 합쳐서 5개가 돼야 돼. 그래야지 15개의 공이 남아있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A, B, C, D가 될 수 있는 값은 A, B, C, D는 0 이상 최대 5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A가 이제 최대 5까지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중복조합 써서 A, B, C, D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4H5, 즉 계산하면 4 더하기 5 빼기 1, 8C5, 8C5는 8C3과 똑같죠?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 56이 돼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56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4개 상자에서 꺼낸 공의 개수가 6이 돼야 될 거야. n이 14가 되려면. 자, 근데 여기 문제 역시 A, B, C, D가 6까지 가능하지 않고 5까지밖에 가능하지 않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경우는 A, B, C, D 4개 중에서 합쳐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A가 6이고 B, C, D가 0인 경우. 그러니까 6이 어떤 값도 6이 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이 4H6이란 거에서는 이 4개의 값 중에 6이 있는 경우까지 다 센 거니까. 자,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4가지를 빼면 됩니다. 나에 들어갈 숫자는 4네요. 다음 마지막 13, n이 13일 때는 4개 숫자의 합이 7이 되면 되는데요. 역시 문제점은 ABCD가 6이나 7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7인 경우, 이런 경우들, 어느 한 놈이 7이 되는 경우, 이런 거 다 제외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제외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놈이 6인 경우도 제외해줘야 돼. 그럼 6100 이런 것들이거든. 자, 6100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의 수는 자, 6100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 즉 12가지예요. 이만큼들을 제외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값은 4H7 전체 경우의 수 4H7가지에서 4가지 12가지 12가지를 제외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봅시다. 4 더하기 7 빼기 1 10C 3 빼기 16 10C3은 19, 8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요 3, 4 120이네요. 120 빼기 16 하면 얼마죠? 104.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갈 값은 104네요. 그럼 이 값들의 합은 164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문제에 주어진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중복조합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중복조합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이 있을 때 A 값이 0부터 5까지가 다 가능하면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A, B, C, D 값이 0에서 6까지가 모두 다 될 수 있었어야지 중복조합이 가능하고요. 또 이 경우에는 A, B, C, D 값이 0에서부터 7까지 값이 모두 가능해야지 중복조합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6이나 7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일단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놓고 세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빼주는 식으로 일단 중복조합 계산해놓고 세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편하다 이런 거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반원이 있어요. 호 AB 위에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H를 지나고 선분 OP의 수직인 직선이 선분 OP, 호 AB와 만난 점은 각각 I, Q라고 하고, 점 Q를 지나고 직선 OP에 평행한 직선이 호 AB와 만난 점 중 Q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하자. 뭐 평행하니까 여기도 직각이겠네. 그랬을 때 각 POB는 세타고 두 삼각형 RIP, IHP 그림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 넓이를 각각 S세타, T세타라고 하재요. 자, 그랬을 때 S세타 빼기 T세타, 뭐 이걸 구해보자, 뭐 이런 거죠. 자, 뭐 구해봅시다. 그럼 구해볼게요. 일단 AB의 길이가 2고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이네. 자, 그럼 OP 길이가 1이야. OP 길이가 1이고 삼각형 OPH가 직각삼각형이니까 PH는 사인 세타, OH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IH 길이는 이건 코사인 곱하기 사인 되겠네요. 코사인 곱하기 사인. OI 길이는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니까 색깔 살짝 바꿔서, 자,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될 거냐면 요 세타가 돼야겠죠. 그죠? 왜냐면 요런 데 각도가 90도 빼기 세타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IP 길이는 이렇게 막 다 구해버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해져요. T 세타는 구했네. 그럼 T 세타는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T 세타가 구해졌고요. 자, S 세타 구하려면 RIP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IP 연장선 긋고 R에서 이 연장선에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를 구하면 돼요. 높이가. 근데 이 길이가 여기 QI 길이랑 같아요. QI 길이. 그럼 QI 길이를 구하면 되겠는데 여기 QI는 이 Q가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 자, OQ 길이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OI 길이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알았습니다. 이게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QI 길이는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피타고라스형 써주면 돼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됐죠? 자, 그러므로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코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QI는 이거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코사인 제곱이 아니죠. 밑변은 여기 사인 제곱이죠. 이 부분. 여기 IP 길이 사인 제곱 곱하기 루트 높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근데 이거 인수분해서 쓸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2분의 1 사인 세제곱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S세타, T세타 구한 걸 여기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해서 써봅시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S세타 2분의 1 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요. T세타는 이건데 보니까 2분의 1 사인 세제곱이 공통이라서요.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이렇게 분자가 정리가 됐고요. 분모는 세타 세제곱이 됐어요. 그럼 세타분의 사인 세타 1이니까 이거 무시하고요. 그럼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 결국은 얘를 구해보라는 건데요. 세타를 0으로 보내면 루트 2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이때 각도 세타를 미지수로 두고 삼각함수로 도형의 길이를 표현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사용된 거는 삼각함수 극한 중에서 별분의 사인별, 자, 이런 값이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사용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0에서 b가 0에서 2분의 8 사이 있을 때 이런 2차 함수고요. gx는 sin fx래요.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조건을 보면 g'x가 기함수네요. 기함수. 자, 기함수는 다항함수로 치면 홀수 차수 함수 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x 세제곱 더하기 x 이런 함수야. 그럼 기함수 한번 적분해 볼래요? 적분해 보면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 꼴 돼서요. 무조건 우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gx는 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x가 우함수면 sin fx가 우함수거든. 자, 근데 sin x 자체는 기함수다. 그러면은 fx가 어떤 함수가 돼야지 합성한 함수가 우함수가 되냐면 fx가 우함수가 돼야 돼요. 안 그러고 기함수가 돼버리면 기함수끼리 합성하면 기함수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가조건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알아낸 결론은 fx는 우함수고 fx가 우함수다 보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b꼴이다. 1창이 없는 함수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조건을 보면 이거 좀 어려울까? 잠깐 가조건 분석한 거 아니면 그냥 갖다 대입을 해서 해도 돼요. 뭐 g'x 구해서 사인이 아니죠. 코사인 fx죠. 거기다 곱하기 f'x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가조건 다 대입을 해봐요. 코사인 f 마이너스 x 곱하기 f' x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fx 곱하기 f' x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갖다 넣어. 코사인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 곱하기 f'x 미리 구해 놓읍시다. f'x는 2x 더하기 a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죠. 우변은 마이너스 코사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2x 더하기 a예요. 자,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뭐 정리해보고 해서 비교를 해보면 요 a가 0이어야지 그래야지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되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b고요. 요 결론, 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fx가 이거면 f'x 같은 경우는 2x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조건을 읽어볼게요. 자, 쓸데없는 정보들을 지우겠습니다. 자, 나조건 k, gk는 곡선 y는 gx의 변곡점이래요. 그러면 g2'k가 0이겠죠. 두 번 미분의 부호가 바뀌면서 이건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0이 될 거야 여기서는. 그리고 2k, gk는 루트 3 g'k라는 식이 성립을 한대요. 자, 여기다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g2'x도 미리 구합시다. 마이너스 사인 fx 곱하기 f'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fx 곱하기 f2'x.
자, fx랑 f'x 하니까 갖다 집어넣어. 2x 코사인 x제곱 더하기 b. 자, 이게 g'x고요. 얘는 f'x의 제곱은 4x 제곱 사인 x제곱 더하기 b. f2'x는 2죠. 2 코사인 x제곱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g2'x도 구했습니다. 자, 구한 걸 갖고 여기다 이제 갖다 넣어볼게요. 자, g2'k 마이너스 4k 제곱.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합시다. 4k 제곱 사인 k 제곱 더하기 b가 2 코사인 k 제곱 더하기 b와 같으면 돼요. 그 다음 이 밑에 식에도 넣어볼게요. 2k gk는 사인 fk니까 fk가 k제곱 더하기 b죠. 그 다음 루트 3 g'k는 2k 코사인 k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코사인을 1이 넘겨볼까요? 그러면 탄젠트 k제곱 더하기 b가 되고요. 이 4k제곱은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2k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밑에 식에서도 마찬가지 코사인을 좌변으로 넘겨보면 탄젠트 k 제곱 더하기 b가 보이고요. 얘는 루트 3 됐다. 자, 따라서 k 제곱이 2루트 3분의 1이네요. k제곱이 2루트 3분의 1이고요. 그러면 탄젠트 2루트 3분의 1 더하기 b가 루트 3. 자, 이런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아까 a는 0이라는 거 구했고요. b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b 값. 여기서 구하면 되는구나. b 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b 더하기 2루트 3분의 1은 6분의 루트 3이죠. b 더하기 6분의 루트 3은 6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뭐 그렇다는 거는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경우는 이 범위 안에서 탄젠트 3분의 파이죠. 따라서 이제 b 값은 3분의 파이 빼기 2루트 3분의 1, 즉 6분의 루트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구했고 두 값의 합은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루트 3, 3번이 정답이 되네요. 계산만 귀찮게 돼 있네요. 자, 뭐 이런 거 우함수, 기함수 이것과 미적분 관계 이걸 사용해 보라고 나온 게 이제 가족권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함수를 미분을 하면요. 그냥 뭐 짝수 차수만 있는 우함수는 다항식으로 치면 짝수 차수만 있는 함수예요. 짝수 차수 함수 아무거나 놓고 그걸 미분해봐. 그러면 기함수가 돼요. 또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는 함수예요. 홀수 차수 함수 아무거나 놓고 미분해보시면 기함수는 우함수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을 해볼게요. 부정적분이에요. 자,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기함수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돼요. 자, 짝수 차수 함수 아무거나 놓고 적분해보세요. 그럼 기함수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함수를 위로 적분상수 C만큼 평이동시킨 함수예요. 또 기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함수가 되겠죠. 적분상수 C까지 합쳐도 이제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갖고 fx가 우함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또 뭐 그 기함수 합성 기함수는 기함수고
기함수와 우함수, 우함수와 우함수 이런 걸 합성을 하면 우함수가 된다. 뭐 이런 사실들을 이용을 해서 가에서 fx가 짝수 차수항만 있는 함수라는 걸 알아냈고요. 나에서는 이건 뭐 그냥 계산하는 거네요. 변곡점 요거는 자, 두 번 미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고요. 미분이 가능할 때는 두 번 미분의 부호가 0이 되겠죠. 하지만 꼭 두 번 미분이 0이 아니더라도 두 번 미분의 부호가 바뀌면 그럼 그때도 변곡점이에요. 이 사실을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G2'X가 가능할 때, 미분이 두 번까지 가능할 때는 이제 두 번 미분이 변곡점에서 0이 되는 거고요. 두 번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두 번 미분이 0이 아니더라도 부호만 바뀐다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함수 fx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때 옳은 걸 골라봅시다. 자, 가조건에 보면 일단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으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g1은 0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봐야 될 건데 요 안에 x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하고 양변을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에서 x까지 f't 곱하기 x 더하기 1-t f't dt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자, 적분을 쪼개줘. 이런 식으로 쪼개줄 건데 x는 상수니까 t 입장에선 상수죠. 끄집어 내버리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죠. g'x.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 정적분 미분하면 f'x가 되죠. 그 다음 얘 미분해주면 이 x만 이 t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1-x f'x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더 해봅시다. f't dt.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계산할 수 있겠는데? 계산해 볼게요. 정적분 계산하면 부정적분이 ft인데 거기다 x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빼면 될 거고요. 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f'x가 됩니다. 자, 이게 g'x예요. 자, g'x는 fx 빼기 f1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 근데 나조건에 보니까 이거 g'x가 fx 더하기 f'x와 같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요 위에서 나온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f1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지워버리고 계산 과정도 지우고 중복되는 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조건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옳은 걸 골라보자. 뭐 이런 거죠. 자, 기억 구해봅시다. 기억. G'1. 자, G'1은 F1 플러스 F'1이에요. F1은 0이죠. F'1은 여기 F'X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자, 니은. 자, F1은 0이고요. G1도 0이에요. 그죠? 둘 다 똑같네요. F1, G1이 0으로 똑같으니까 니은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자, 부등식을 풀어봐야 돼. gx가 fx보다 작다. 어떤 양수 x래.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 성립해도 좋다는 말이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gx 빼기 fx가 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위에 조건을 보면 f1, g1
요게 같다. 뭐 이런 정보가 있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hx라고 해볼게요. gx 빼기 fx를. 자, 그러면 여기서 h 프라임 x 양변을 미분해서 이 gx 빼기 fx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러면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는 fx예요. 자, 그래서 h 프라임 x가 fx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h 프라임 x의 특징을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fx 구해봅시다. fx는 f 프라임 x x2의 마이너스 x 제곱 요걸 적분하면 되죠? 이거 뭐 치환 적분해서 하면 될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2의 마이너스 x 제곱 요거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2x 생기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 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 제곱 치환적분 굳이 안 해도 바로 나오네요. 이거 미분하면 x2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이거 나오죠. f 프라임 x. 자, 그리고 적분상수 문제 보니까 c. 자, 근데 이제 f1이 0인 걸 아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분의 1 더하기 c가 되고요. 요게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c는 22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fx가 구해졌네요. fx가 지금 h 프라임 x인데 얘는 통분해서 쓸게.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볼 건데 자, 어떤 양수 범위에서 x의 양수인 범위에서 자, 이거 미분이 0 되는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2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이 1 되면 0이 되죠, 미분이. 그러려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면 돼요. 그러려면 양수 x에 대해서는 x가 1일 때네. 자,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h 프라임 x의 부호로 한번 조사해 볼게요. h 프라임 1은 0이고요. 자, x에다 1보다 큰 걸 집어넣어 볼게. 뭐 여기다가 x에다 1보다 큰 걸 집어넣을게. 예를 들어서 2 넣어봐. 자, 1 빼기 x에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거든. 1 빼기 2의 3승분의 1은 이거 0보다 크죠?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될 겁니다. 이번 x에다 1보다 작은 거 넣어볼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볼게요. x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가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면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응? 1 빼기 4제곱근 2의 3승인데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죠. 그러므로 음수예요. 그래서 이 h'x 그래프는 h'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hx는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자, h1은 g1 빼기 f1이고 g1과 f1이 같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자, 그래서 hx 그래프는 양수 영역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할 수가 있죠. 1일 때 0 되는 이게 hx야. 따라서 항상 h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gx랑 fx의 크기 비교를 하면 양수 x에 대해서는 gx가 항상 f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양수 x에 대해서도 gx가 fx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이네요. 자, 문제 이제 키포인트를 보시면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있는 정적분이에요. 그런 정적분을 만나면 자, a에서 x까지 ft dt 이런 정적분을 만나면요 이거를 x에다가 a를 넣어보면 x에다 a를 대입을 하면 정적분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변을 요 정적분을 x로 미분하면 미분한 결과는 fx예요. 요 안에 있는 값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 준 게 미분 결과예요. 이게 미분한 결과. 자, 이런 행동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쭉 뽑아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부등식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위에 있는지,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 활용 파트 문제가 되는 거죠. 부등식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죠? 자, 이거 gx 빼기 fx가 0보다 작으냐라고 해석을 하고 이 그래프 gx 빼기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걸 hx라고 놓고 그래프를 미분을 해서 증가감수 조사해 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그래프로부터 이 h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gx 빼기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냈죠. 자,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좀 복잡한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야. 그때 f'를 구해보래요. 자, 도함수 구해보면 미분해봐. 자, 2, 3x 빼기 3 곱하기 3x 빼기 3의 미분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주면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도함수 공식 쓰는 문제죠. 도함수 공식 플러스 합성함수 미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항정리 문제죠. r은 0부터 6까지 6cr 앞에 거 2x에 6-r승 2분의 1의 r승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x 4승이 나오려면 r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대입을 해봐요. 6c 2x의 4승 2분의 1의 제곱 6c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그 다음 2의 4승은 16이죠. 여긴 4분의 1. 자, 그래서 2, 4, 8이고 요 약분하면 2니까 30 곱하기 60 x 4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x 4승의 개수는 6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항정리 문제죠. 이항정리 공식 한번 써볼게요.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n-r b의 r. 자, 이게 이항정리 공식이에요. 여기다가 r에다가 어떤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원하는 항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f1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fx를 구할 수 있겠네. 자, fx는 x분의 1을 적분해주면 돼요. 적분. 자, 계산해봅시다. 뭐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냐면 ln 절대값 x 플러스 c야. 자,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적분상수 c를 구해보면 c가 10인 걸 알아서 fx는 ln 절대값 x 더하기 10. 자, 그러므로 f2의 3승은 3 더하기 10이 되겠죠?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적분, 부정적분 계산하는 거죠. 부정적분 계산해서 함수값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2하고 3 사이에서 이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죠. 자, 밑을 좀만 정리해 볼게요. 밑이 9분의 1인 지수함수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면. 그럼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x에다 2를 넣어보면 얼마죠? 3분의 1에 4 빼기 a. 자, 이게 최대값인데요. 이게 27이에요. 그러므로 4 빼기 a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고요. a가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대값은 최소값은 x가 3일 때 가질 거야. x에다 3 집어넣어보면 3분의 1에 6 빼기 a고요. 그럼 3분의 1에 6 빼기 a는 3분의 1에 6 빼기 7이죠. 마이너스 1. 즉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m의 값은 37에 2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 문제고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가 0에서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sin x랑 y는 sin nx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때 a3과 a5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좀 큼직하게 그려볼게요. 0에서 파이 2분의 파이 여기 1 마이너스 1은 필요 없나? 일단 그려놓자. 자, sin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sin x 그래프를 0에서 파이까지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y는 sin x예요. 자, a3 sin 3x 그래프 그려볼게요. sin 3x는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그러면 3분의 파이면 여기 60도니까 이쯤에 있을래나요? 3분의 파이가 이제 반, 여기 3분의 2파이. 자, 그래서 sin 3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 그래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므로 A3은 교점이 몇 개예요? 자, 0에서 하나 갔고요. 여기서 하나 갔고요. 그 다음 여기서 갔고요. 여기서 갔죠. 그래서 A3은 4예요. 자, 그 다음에 sin 5x는 주기가 5분의 2파이야. 그러면 주기가 5분의 2파이면 파이를 5조각 내야겠죠? 5조각을 내면 한 5분의 2파이니까 그럴싸하게 나야 될 텐데 한 이 정도? 2분의 파이 5분의 2파이 5분의 파이 조금 너무 같네요. 한 여기가 5분의 2파이 여기가 5분의 파이 여기가 5분의 3파이 5분의 4파이 자, 5분의 파이 5분의 2파이 5분의 3파이 5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는 여기서 만나야겠다. 여기 딱 정 가운데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난 점 찾아보면 1개, 2개, 여기서 만나요. 3개, 그 다음 4개, 5개에서 만나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A5는 5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 더하기 5니까 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함수 그래프 y는 a sin bx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고요. 그 다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의 해는 삼각방정식의 해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제 방정식의 근과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는 문제였어요.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와 로그 2 4x랑 로그 2x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재요. 자, a점, b점 좌표부터 먼저 찾고 갈게요. 자, 얘가 2 되려면 4x가 4가 돼야 돼. 그래서 x가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y좌표가 2가 되려면 얘가 2 되려면 x가 4가 돼야 돼. 4,2.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 D라는 점, E라는 점 그림이 있네. 자, 또 읽어봅시다. 직선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하고 점 B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직선 CD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면 E는 선분 CD를 1대2로 내분한대요. 자, 그럼 C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C점은 자, Y좌표가 K예요. 그러면은 4X가 2의 K승. 그래서 X는 2의 K-2승이고요. 여기 Y좌표는 K고요. 이 점은 X좌표가 4고 Y좌표가 K겠죠. 자, D점은 요게
K면 X는 2의 K승. 여기 Y좌표는 K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점 2가 CD를 1대2로 내분한되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2가 돼야 돼. 그래서 4 빼기 2K 마이너스 2 대 2의 K 빼기 4의 비율이 1대2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로부터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K-1승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의 K승이 12니까 2의 K승은 63 아니야. 24 나누기 3이니까 8이죠. 그래서 K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K값 구했고요.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래요. ABDC의 넓이. 요게 K가 3이니까 8,3이고요. 요 점은 K에다 3 집어넣어주면 2,3이에요.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3이고 CD의 길이는 8 빼기 2 하면 6이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9가 넓이고요. 거기에 12배를 해주면 5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그냥 이거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여기서 좌표 찾고 좌표 찍고 주어진 조건들 갖고 이 좌표로부터 뭐 선분의 길이 찾기를 해서 K값 구하면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도 이제 쉽게 구해지는 거죠.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얘하고 얘, 그 다음 Y축, 그 다음 직선 X는 이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고요.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래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X좌표 뭔지 모르니까 이걸 X라고 합시다. 여기 수직이야.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인데 자, Y좌표가 각각 얘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빼보면 루트 2x 더하기 1이 이 선분의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가로의 길이가 루트 2x 더하기 1이면 정사각형이니까 세로의 길이도 루트 2x 더하기 1일 겁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거 제곱하면 2x 더하기 2 루트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부피는 0에서 2까지 적분해주면 되죠. 2 루트 2x 루트 2x를 이렇게 씁시다. 2x의 2분의 1승 플러스 1. 자, 이걸 적분할 거야. 적분해보면 x제곱. 자, 이거 뭘 미분하면 이게 될까? 2x의 2분의 3승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거 미분하면 2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2x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x의 미분인 2가 곱해지니까 이게 3이 생기죠. 3 곱하기 3 루트 2x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3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 3분의 2 2x의 2분의 3승. 자,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 더하기 x 0, 2. 자, 2 넣으세요. 4 3분의 2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2의 3승 더하기 2.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4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2 3분의 4 더하기 6이니까 18 더하기 16 하면 34죠. 자, 그래서 30배의 부피는 340. 자,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자, 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A부터 B까지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을 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4개의 숫자 0,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
이 과정을 3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고 그때 A분의 BC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분수가 정수가 되려면 자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거가 자 가능한 거 따져봅시다. A가 될 수 있는 건 0일 때가 있고요. A가 될 수 있는 게 A가 1일 수 있고요. A가 될 수 있는 게 2, A가 될 수 있는 게 3이 가능한데요. 자, A가 0이 되면 일단 이건 안 돼요.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게 정수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0가지예요. A가 1일 때는요. 이때는 BC가 모든 값이 다 가능해요.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그러므로 자, B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중에 하나죠. 그래서 4가지. B가 될 수 있는 건 4가지. C도 4가지. 따라서 16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A가 2일 때는요. 자, BC가 2의 배수가 되면 돼요. BC가 2의 배수가 되면 돼. 즉,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짝수예요. BC의 곱이 짝수가 되면 되는데 B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면 편하겠네. 일단 전체 경우 B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 C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B가 1이고 둘 다 홀수에 되거든. 1, 3, 11도 있죠. 11, 13, 31, 33 같은 둘 다 홀수인 경우가 B가 될 수 있는 홀수가 2가지, C가 될 수 있는 홀수가 2가지니까 그 곱이 홀수되는 경우를 제외를 해주면 12가지가 BC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고요. 자, A가 3일 때는 BC가 3의 배수가 돼야지 분수가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BC가 3의 배수가 되느냐? B 또는 C가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0과 3이 3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B 또는 C 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 다 B도 3의 배수가 아니고 C도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겠어. 그럼 B가 3의 배수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2가지고 C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2가지니까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16 더하기 12 더하기 12, 24, 40까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중복순열 문제고요. 문제의 주제는 중복순열이고 계속 같은 값이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나누어서 각 케이스별로 구한 경우의 수를 더해서 최종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가조건 봅시다. f1은 0이고 f'1은 0이래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조건들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1 넣었을 때도 0 되고 미분값도 0 되려면 이 fx는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이 완전제곱식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2차항의 개수는 1이 될 거고요. 1차항과 상수항은 뭔지 모를까 일단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가조건에서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나조건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렇다는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1과 여기서는 이렇게 접할 거고요. 여기가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5 여기가 8 이런 식으로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날 때 10 이하의 자연수인 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다조건 함수 gx가 있습니다. 이 gx에 대해서 절대값 fgx 그래프가 이거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렇게 만드는 자연수 K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대요. 자, 일단 GX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 먼저 GX 파악부터 합시다. 자, GX는 2x-1분의 3x 플러스 k 요건데 파악을 해보면, 자, 미분을 해서 미분의 부호를 조사해봐야죠. 자, 분모 제곱하고 2x 빼기 1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이렇게 되죠. 2x 빼기 1이 분모 문제에서 약분되니까 약분해주고 분자에서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의 부호가 x가 1일 때 미분의 부호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 그 다음 x에다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미분에다가 마이너스가 돼요. x에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gx 그래프는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g1이 극대값임을 알 수 있네요. g1을 구해보면 g1은 1분의 3 더하기 k죠. 그래서 k 더하기 3이 극대값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극한값도 조사해봐야죠. x 무한대로 갈 때 gx 값 구해보면, 자,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2x-1분의 3x 플러스 k인데, x 무한대로 가면 2x-1 무한대로 가고요. 3x도 무한대로 가는데요. 이 아래쪽 무한대가 훨씬 큽니다. 지수함수하고 1차함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1차함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 갭이 점점 벌어져.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3x 함수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x가 무지무지하게 커지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분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0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를까봐 이렇게 괄호 안에 괄호로 이걸 알려주기도 하고 있죠, 문제에서. 자, 앞에 건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k니까 k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gx 이것도 구해보면, 자,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2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k. 자, 지수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 플러스로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3x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k 더해도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gx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일단 극대값은 1,k 더하기 3이에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데나 찍읍시다. 그 다음에 y절편은 k죠. x에다가 0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극대값부터 이제 내려가는데 점근선이 y는 k가 돼서 극한값이 k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gx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gx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항상 k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절대값 fgx 이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게 해달래요. gx는 지금 k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런데 여기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제 fx 그래프를 이제 조사를 해볼 건데, 잠깐만, 요게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수 k가 4개래. 그러면 k가 1부터 되면 이 k 더하기 3이 될 수 있는 값은, k가 1일 때는 k가 1, 2, 3, 4, 5, 6 이렇게 가고 있을 때 k 더하기 3은 4, 5, 6, 7, 8, 9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자, k가 1일 때 미분 가능하고, k가 2일 때도 미분 가능하고, k가 3일 때도 미분 가능하고, k가 4일 때는 미분 가능한데, k가 5일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고, 6일 때도 미분 가능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근데 아까 fx가 가족번에서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2차식 꼴이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이 4차 함수가 x축하고 4점에서 만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4점이 아니라 3점에서 여기서 접해야 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k가 1일 때는 k가 1일 때는 g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 이 f에다 넣는 값이 4 이하의 값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f에다 넣는 값이 4 이하일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여기가 만약에 4였으면 지금 4보다 왼쪽에서 이 부분에서는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죠. 그대로 그려지다 보니까 미분 가능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 fgx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fx가 이렇게 절대값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g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된다면, 즉 x가 5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초록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4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fx 그래프는 4 이하에서만 미분이 가능하고요. 절대값 fx 그래프는요. 4에서 바로 미분이 불가능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g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5 이하에서 이 절대값 그래프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k가 1, 2, 3, 4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 y는 절대값 fgx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절대값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1, 자, 여기 4일 때가 k 더하기 3이 7이니까 g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데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 7, 이런 식으로 그려져 주면, 그러면 절대값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요. 여기 7에서 일단 미분이 불가능한데요. gx가 어차피 7을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gx가 7을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7 넘어간 지점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이거 잠깐만요. 지우고 갈게요. 자, 요 부분 7 이상의 범위를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파란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지고, 이 그래프는 지금 미분 가능하다고 7 이하 범위에서 뾰족해지거나 끊어진 점이 없잖아. 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가,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주면, y는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어, k가 4일 때까지는 절대값 fgx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고요. k가 5가 되면 이제 범위를 8까지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7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질 테니까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fx식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fx식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7.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이, 자, 8 이상의 자연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지, 또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7, x 빼기 9가 되든지, 또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7, x 빼기 10이 되든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x는 1에서 이제 이렇게 튕겨서 올라갈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런데 여러분 4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x는 1에서 세제곱
세제곱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릴 수도 있어요. fx가 x 빼기 1의 세제곱 이런 걸 갖도록.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x는 7 이하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자, 이거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7까지만 그렸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가 까만색 그래프처럼 그려졌을 때도 절대값 fx 그래프에다가 7 이하의 값을 넣으면 미분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 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4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fx가 x 빼기 1의 4제곱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항상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k가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런 데에 대해서도 fgx가 미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k의 개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그 k의 개수가 무한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 케이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 fx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 fx를 다 구했고요. 그때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라는데요. 자, 여기서 f0은 0 넣어보면 7이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f0 값들 다 구해보면 여기다 0 넣으면 56, 여기다 0 넣어보면 63, 여기다 0 넣어보면 70. 그래서 f0 값으로 가능한 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가장 큰 값은 70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7이기 때문에 두 값의 합은 77. 문제의 정답은 이거죠.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야 돼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뭐 기본적으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뭐 이렇게 W자처럼 생긴 그래프 개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뭐 요런 모양, 순간적으로 미분이 한번 0 됐다가 계속 내려가는 모양. 근데 그게 이런 모양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최고창이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개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 여기가 이제 미분이 0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기울기가 0이 안 되는 거야. 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개형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약간 이차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런데 물론 이차함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여야 돼서 이차함수 그래프랑 모양은 다르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 이차함수 모양 비슷하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는 지금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 그래프가 미분 가능한 경우. 자, 언제냐면 함수가 x축을 아예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식이면 미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x축을 통과하더라도 아니면 x축하고 만나더라도 이렇게 스치면 x축하고 접하면 x축과 접하면서 만났을 때는 여기에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냥 이게 x축 밑으로 내려간 물을 접어 올리는 과정에서도 그래프가 뾰족해지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x축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접하면서 만나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뾰족해지지가 않아요. 뾰족해지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미분 가능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X축하고 만나는데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뾰족해진다고. 그래서 X축하고 만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미분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절대값 그래프가 언제 미분이 가능하고 언제 미분이 불가능한지를 좀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야 해요. 이 내용하고 이제 합성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니까 그거를 이제 결합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GX 그래프 개형 그리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게 미분의 부호죠. 미분의 부호, 증가감수를 조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극대극소 조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극한값 이런 거 조사해 봐야 돼요. 계속 증가하는지 아니면 어떤 점근선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극한값도 조사를 해봐야 GX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